잠시 후에 저희 월가월부 하워드 막스 인터뷰 특집이 올라가는데요. 알다시피 막스 회장은 최근 메모 통해서 투자 환경이 완전히 변했다. 저금리로 모두가 꿀 빨았던 쉬운 투자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금리가 구조적으로 올라서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 메모를 보면 채권 투자를 해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월가월부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막스의 표현이 굉장히 은유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이 많고 때로는 시적이기 때문에 채권 중에서 도대체 뭘 정확히 사라는 것인지 저희도 보면서 좀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ETF로 많이 나온 장기 국채를 사라는 건지 아니면 초단기채를 사라는 건지 회사채를 사라는 건지 막스의 생각을 정확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스가 정확하게 답을 해줬는데요. 국채는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나는 회사채를 추천한다. 8% 정도 주는 회사채가 좋겠다. 만기는 7에서 10년이 좋겠다. 1년은 이익을 얻기엔 좀 짧고 30년은 너무 길고 변동성이 크니까 결국 막스가 추천하는 채권 투자 베스트는 이거였습니다. 8% 정도 주는 회사채를 사서 만기까지 보유해라. 왜냐? 막스가 채권을 보유하는 방식은 다분히 만기까지 보유의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쿠폰 수익을 따먹는 데 집중하고 쿠폰 금리가 높으면서 망하지 않는 회사를 고르고 이 금리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그냥 무시하라는 겁니다. 왜? 만기까지 보유하면 돌려주니까 원금. 막스의 채권 투자 법칙은 이거였습니다. 영상은 추후 저희 인터뷰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튼 23년 참 다사다난했던 23년이 끝나고 24년이 곧 오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채권 시장 정말 격동의 시기 보냈는데요. 초유의 3년 연속 미국 국채 시장 손실 사태가 벌어지나 했다가 막판에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금리 레벨이 딱 1년 전 수준 돌아가면서 채권 가격 역시 1년 전 수준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내년에는 여튼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시작하는 한 해가 될 텐데요. 그럼 이 시점에 채권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 의견 모아서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월저널이 여러 전문가 의견을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막스의 의견과 가장 비슷한 사람 누구냐? 조지 보리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픽스드 인컴 최고 투자 전략가 이분입니다. 보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회사채, 특히 높은 금리에 대처할 준비가 된 회사의 채권, 앞으로 롤오버를 무난하게 해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가진 우량 기업을 찾아서 그 회사채를 사라. 정확하게 막스의 해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은 보리는 금리가 시장 일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질서 있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어요. 즉 궁극적으로 연준이 성장해서 눈에 띄는 둔화 없이 2%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장기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장기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3%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인플레가 재가속되면서 6%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국채 말고 회사채를 오히려 사라. 롤오버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의 회사채를 사라.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회사채를 사라. 망하지 않는 기업의 회사채를 사라.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블랙록의 릭 리더 역시 이쪽 의견을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기회에 굉장히 흥분해 있다. 왜 흥분했냐? 큰 위험 없이 옛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어야 했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레버리지 대출도 아니고 정크 본드도 아니고 상호명 부동산 메자닌도 아니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투자 등급 채권, 우량 회사채, 모기지 증권, 유럽 회사채 이런 걸로 6.5에서 7% 수익을 낼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회사채보다는 국채가 더 좋다는 그런 쪽에 기울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임스 세인트 오빈 시에라 뮤추얼 펀드 CIO는 회사채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쪽이에요. 높은 이자율과 은행의 더 엄격한 대출 기준이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회사채 시장은 내년에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인데 왜? 회사들은 더 높은 금리로 롤오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이 우량 회사를 잘 못 고를 위험이 크다는 거죠. 해석하자면 회사채를 보유하는 데 요구되는 추가 수익률이 안전한 미국 국채 대비 최저 수준에 가깝다.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모두가 경기 침체 직전에 소프트 랜딩을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러다가 무언가 일어난다. 갑자기 모든 게 느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채권 중에서는 안전한 국채가 가장 낫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프란세스 도널드 매뉴라이프 수석 이코노미스트 의견도 이렇습니다. 모두가 소프트 대비 하드 랜딩 논쟁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우리는 이미
역사상 가장 긴 제조업 침체를 겪는 중이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은 1년 이상 위축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의 수출은 세계 성장이 둔화되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채권의 험난한 길이 예상되더라도 투자자는 채권을 구매해야 된다. 미국은 가장 깨끗한 더러운 셔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을 찾는 투자자는 결국 그리로 갈 것이다. 이 역시 국채파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회사채가 더 좋아서 국채를 안 사는 이 막스와 달리 엄격한 반국채파가 있어요. 누구냐? 토스텐 슬록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이 이 급증하는 채권 발행과 확장적 재정 정책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24년 첫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연간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 침체가 없다는 가정인데 만약 침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고 실업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는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내리더라도 장기채 수익률을 상승시킬 것이다. 우리는 소프트 랜딩에서 노랜딩 시나리오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연준은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았으며 금리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은 뭐죠? 다른 건 모르겠고 하여튼 장기 국채만은 절대 사지 마라. 이쪽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앞으로 회사채를 사라. 하워드 막스, 조지 보리 링리더. 국채가 좋을 것 같다. 제임스 세인트 오빈, 프란세스 도날드. 회사채 잘 모르겠고 국채만은 장기채만은 사지 마라. 토스텐 슬록. 이렇게 내년을 채권을 사라는 사람 사이에서도 큰 간격이 있습니다. 전략에. 이는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 어떻게 보느냐. 미국 국채 공급량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국채의 안정성에 주목하느냐. 국채를 사서 만기까지 보유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 매도도 생각을 하는 것이냐. 회사채 고금리에 매혹될 것인가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부도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세부 전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투자법도 여러 가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에 채권에 투자를 할 계획이시라면 나는 세부적으로 어떤 투자법을 택할 것이냐, 어떤 투자를 할 거냐,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에 반드시 풍성한 결실이 따르시기를 저희 월걸부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